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메타, 초월, 그리고 유니버스, 세상의 이 합성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사실 메타버스는 처음 등장한 게 1990년대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2020년대에 재부상하고 있고, 과거의 메타버스보다 몰입감과 실제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확장현실 기술의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골드회원님들께 리포트를 올려드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염두에 두고 이제 리포트를 올려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이전에도 제가 5월 달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도 올려드린 부분이에요. 국내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이 메타버스,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SK증권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리포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이제 올려놓은 타이밍이 9월 17일 날 이제 올려놓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항상 먼저 선점해서 봐야 되는 거죠. 기술적 흐름들을 종목들과 관련돼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어느 타이밍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메타버스가 등장한 이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10월 12일 날 요 리포트는 9월 언제입니까? 17일 날 나온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은 부분은 10월 달, 그죠? 10월 12일 날 국내 첫 메타버스 ETF가 4종이 출시되면서 삼성운용이나 또 이 KB, NH, 미래에셋 이쪽에서 이제 지수 추종을 하면서 액티브 투자 방식을 갖고 가겠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매니저가 ETF에 담는 종목을 추려내는 액티브 투자 방식을 택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태동기임을 감안해서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상장 기업 및 신흥 강소 기업에 재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액티브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KB, NH, 미래에셋은 메타버스 관련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방식인데, 미래에셋이 활용하는 FN 가이드 메타버스 테마 지수는 메타버스와 연관된 20개 기업이 담겨 있어요. 아직 국내 시장의 메타버스 기업이 다양하지는 않으니까 플랫폼과 정보기술, 하드웨어 기업에도 투자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그리고 옵티시스 해서 조그마한 이 기업들, 그죠?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기업들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을 제외하고 KB나 NH, 미래에셋은 이 메타버스와 연관된 플랫폼과 정보기술 IT웨어 기업에도 투자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 하이브, 그죠?
LG 이노텍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이런 쪽에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영상 부분을 이전에도 올렸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리포트 내용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초현실 속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라는 부분으로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쉽게 말해서 초현실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현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닌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가상현실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들이 새롭게 구현되고 이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 세계 메타버스 검색량 추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작년 말 올해 초 이 부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메타버스 검색량이 늘어났다가 그리고 나선 다시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에 서서히 검색량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메타버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메타, 초월과 유니버스 이 세상 부분을 3D 가상현실로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가 초래한 결정적 변화가 결국 언택, 거기에 온라인, 그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통하고 언택으로도 통하는 시대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는 부분.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기술의 침투, 그죠? 기술 침투가 쉽게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 경기 침체라든지 이제 이런 세상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경기 침체이나 전쟁 이후 혁명 이후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어떤 문화나 어떤 기술 혁명이 빨리 진행되려면 지금 편안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에서는 잘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비대면 문화, 언택 문화가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기술 침투 이런 부분들을 더 가속화시킨 게 코로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제레미 리프킨이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빌리티, 에너지 혁명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엄청난 규모의 좌초 자산, 그죠? 환경 변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자산을 말하는데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차 산업혁명, 인쇄나 전신, 석탄, 철도망을 기반으로 하고 2차 산업혁명은 전화, 라디오, 석유,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 자율주행차 기반.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태동시켰고 이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모빌리티, 에너지 혁명은 새로운 인프라와 디바이스의 출현을 초래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 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5년간 6배 이상을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시장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 증강현실 우리가 VR, AR이라고 부르고 있죠. 2019년에 455억 달러요. 그리고 2025년에 4,764억 달러. 그리고 앞으로 7년, 10년 후에
2030년으로 보게 되면 1조 5,429억 달러.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시장도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개인보다 기업이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도입에 관한 높은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세계 적용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AR, VR,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자, AR, 그죠? 증강현실.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손목 밴드라든지 뭐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이런 다양한 증강현실 기기들이 개발 출시 중이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그죠? 그래서 이 가상과 현실을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죠? 그리고 이 가상현실, 제페토, 로블록스 등 가상의 생활, 소통 플랫폼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초기 가상 세계가 문제 해결, 경쟁 중심의 게임 위주인 반면에 최근에는 생활 소통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천 명 수준, 제페토 역시 2018년 출시 이후 가입자 수 2억 명이 초과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초기에 메타버스는 컨텐츠 생성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죠? 게임, 생활 및 소통, 각종 서비스 등 다양한 컨텐츠 생성에 집중했던 초기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1년부터 산업 적용 가속화, 그죠?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흐름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또 고도화되고 있고 융복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강현실, 그죠? Augmented Reality, 그죠? AR, 증강현실과 VR 가상현실은 메타버스 경험을 확대하거나 또 고도화시킬 건데 PC, 모바일, 콘솔의 이 AR, VR 기기와의 결합은 더욱 다양한 메타버스 경험을 가능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죠.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이제 통신 5G와 MEC 그래서 MEC라고 하는 부분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근거리의 데이터 처리 저장을 위한 서버 등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 뭐 원체 지금 사물 인터넷 기기가 다양해지고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서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역부족이잖아요. 이 같은 한계를 엣지 컴퓨팅이 해결하면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 이제 지속적인 정보의 이 거대한 흐름 부분들을 클라우드 기업과 통신사의 제휴가 대세가 되면서 진행된 그런 흐름들이 구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이렇게 진화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껏 메타버스다 하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크구나.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의 산업적 확장성이 커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결국 자율주행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엣지 컴퓨팅은 필수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MEC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센서의 기반의 컴퓨팅을 통한 자율주행은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사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갖게 되는데, 그죠?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고 모빌리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업무 및 휴식의 시간으로 변화하게 될 경우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율주행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가게 되면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죠? 개인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흐름 부분들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자유롭게 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나아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결국 텔코들이 B2B 매출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의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또 다른 세상 속에 나를 창조하는 흐름 부분,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 그래픽 환경은 당연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교한 그래픽 환경으로 변화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은 아주 당연한 흐름들이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이 텔코 클라우드 플러스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반 5G는 필수이고, 그래서 미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환경 키워드는 3C, 그래서 클라우드, 클로스 플랫폼, 그리고 뉴 콘솔로 요약되는데,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5G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차량 엔터테인먼트도 부각하는 부분. 그래서 하드웨어 부담이 감소하고, 또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PC 모바일, PC 콘솔, 모바일 콘솔 간의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 본격 확대 중이다. 그래서 유저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콘솔은 고사양 하드웨어 장착해서 4K 게이밍까지 지원하는 신규 콘솔 출시로 게임 사양 및 품질 도약도 전망이 된다. 자,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안정적 고속 5G 통신 환경이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스트리밍 환경하에서 클라우드 대비 유리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차량의 전장화와 자율주행화, 그래서 차량 인포테인먼트도 주목을 해야 되고, 자동차의 자율주행화와 전장화는 새로운 엄청난 소비 여력 발생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자동차 부분이 대형 IT 기기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30-40% 수준인 전장품 비중이 전기차 시대에서 70% 이상으로 증가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율주행, 미국인은 하루에 52분, 약 1시간을 차에서 보게 되는데, 그죠? 이는 자는 시간이나 업무를 제외한 여가 시간에 7시간 정도에 12.4%에 달한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2025년 47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 자율주행, 차량 공유 보편화 시에 관련 컨텐츠 시장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테슬라 및 자동차 업체들은 디지털 콕핏 및 게임 등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 분야에 적극 투자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요 자동차 전기전자 업체들의 디지털 콕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이런 이 미래지향적인 이 부분들, CES 공개된 삼성전자의 디지털 콕핏 컨셉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네요. 그죠? 차량 아니고 안락한 부분. 그죠? 뭐 지금 이 자율주행차 2018년에 현대모비스의 이런 디지털화, 그죠? 거기에 보거나, 또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뭐 현재 지향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 미래 지향적으로 보이네요.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메타버스 활용 영역의 확대, 마이크로소프트 머시, 그러니까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가상 세계로 넘어오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부분에서 B2C, 그죠? 뉴 미디어로서의 성장성 및 유료 서비스로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B2B보다 B2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규 플랫폼 및 게임 업체들은 가상화폐 도입 및 발행에 훨씬 적극적이다. 자, 이제 B2B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B2C는 비즈니스 투 컨서머.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의 상점을 개설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거래 형태를 설명하는 용어죠. 그런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상화폐 약대는 엔터미디어 플랫폼 위주로 진행된다.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팔고 게임과 파티를 즐기자는 컨셉도 확대되고, 현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세상이 참 변화가 엄청나게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부동산 거래도 이제 우리가 집을 뭐 보러 가고 하는 것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문화 자체가. 그죠? 여기서 내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실제 보는 거 이상으로도. 그걸 또 지금의 화폐가 아니고, 그죠? 카드도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부분들,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 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좀 조금 있잖아요.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부분 참 어려워요.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산업.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조적인 성장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도 세상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산업, 옛날에 기반에 둔 거,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산업인이 어떤 산업도 그렇고, 하다못해 사람도 그렇고, 하다못해 어떤 제품도 그렇고, 처음에 도입, 성장, 성숙, 그 다음에 쇠퇴기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산업이 성장 성숙한 걸 보고 자꾸 옛날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주식시장은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산업.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산업이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러한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또 실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참 쫓아가는 것도 어렵다. 그죠? 그런 저도 어려운데, 정말 이 연세가 많으신 부분들은 야, 메타버스가 뭐야? 이제 젊은 층이나 또 연세가 많으셔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도, 그죠? 이런데 관심이 없으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유메이드가 게임즈, 요새 유메이드가 잘 나가고 있죠, 그죠? 미르포의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적용을 해서 메타버스와 가상 자산에 서로 진화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발달하고 있죠. 이 NFT라는 건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하는데, 기존의 1만 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에 이 NFT,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고 가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NFT 활용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거를 활용해서 가상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가상 소유권 및 진품 증명하는 뭐 이런 블록체인 부분에 의한 흐름 부분으로 간다. 자, 이제 가상화폐와 달리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소유권과 거래 이력 등 고유값을 부여할 수 있어 진품임을 증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죠? 뭐 B2B라든지 B2C라든지 이 서비스 어디에든 환영받을 기술이다. 초기 법적 문제와 허락받지 않은 작품 도용 등 개선은 많이 필요하지만 메타버스에서의 활용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도 참 많은 내용들이 놓여져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최고로 관심 갖는 부분은 결국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그죠?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구독도 게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실시간 협업 그리고 실시간 속도, 오프라인 품질,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RTX 기술 상위 우위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및 건설, 스마트 제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슈퍼컴퓨팅에서 미래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부분. 뭐 이 메타버스 활용 영역의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실시간 협업 메타버스가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 영역의 확대, 언리얼 엔진 해서 뭐 이런 고품질 그래픽 구현을 활용한 게임 외 타산업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러 월드 적용 사례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 메타버스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산업 공간의 가상화 메타버스를 이용한 미러월드의 구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건축물 등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컴퓨터로 설계, 그래서 산업에서 메타버스가 갖는 가치다라는 이야기고 수십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하는 항공기, 우주선 등은 가상 공간 내에서 조립과 생산, 안전 시험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일부 기업은 이미 가상 공간 내 물리 엔진까지 정확하게 구현하여 공장 및 제품 등의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이미 공장 설비와 설계를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 작업 시 자연스러운 원격 협업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내 정보를 저장하여 정보 유실이나 혼선이 줄어들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세상이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렵다고 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리포트 내용을 몇 번 읽었지만 이게 차라리 자세하게 글로 표현이 돼서 올려놓으면 이야기가 쉬운데 이렇게 이제 압축, 요약해서 올려놓으면 참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여하튼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확장성이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시 등장한 스마트 글래스.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글래스 많이 제가 작년에도 이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애플 그리고 구글 이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글래스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글래스, 이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라고 한다면 이 글래스를 통해서 본 것들은 이 글래스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세상이 오는 거죠. 그죠? 저도 뭐 휴대폰 들고
잘 때 어디다 놨는데 자동차 키나 안경이나 뭐 휴대폰이나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글래스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죠? 자동차 키 딱 하면 자동차 키에 이 저장된 자동차 키 이 부분을 찾아서 어디에 올려놓더라 아니면 어디에 떨어 뭐 이렇게 이 글래스를 통해서 다 본 건 확인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생활 뭐 이런 침해 이런 우려도 있겠죠. 하여튼 참 엄청난 시대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 기술력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 AR, VR 기기를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메타버스의 산업적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흐름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참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부분은 이 메타버스가 산업적 성장 흐름 부분에 확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조금 쉽게 그죠? 자세하게 들어간 이런 확장현실이라든지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기에 혼합현실 거기 들어가서 확장현실 뭐 이런 부분들 시대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